확인이면 안 가도 되는 거잖아. 취소하면 되지. 일단은 수업 얘기를 이따 내가 다시 할게. 여기 제가 그래서 확률 분포를 받아내면은 웬만하면 확률 분포 표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그냥 두 줄짜리 표, 확률 변수와 그에 대응되는 확률을 같은 열별로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그렇게 만들어진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요령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말로 하고 넘길까요? 평균은 변수와 확률, 변수와 확률, 변수와 확률 모든 변수와 확률들의 곱을 마지막에 더해주면 되는. 분산은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적을까? 분산이라든가 x의 평균이 아니라 x제곱의 평균에서 방금 구해놨던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물론 분산의 정의는 저 녀석은 아니지만 분산의 정의에 맞게 표현한 식을 정리를 해서 유도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얘가 맞아. 그러니까 얘를 써도 상관이 없는 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 녀석에다가 양의 제곱근 루트를 씌워놓은 게 표준 편차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지난시간에 어떤 내용인가? 얘네들을 바탕으로 해서 변형된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 기존에 알고 있던 x의 평균에다가 a 배에서 b 더하면 나오는 거, 기존에 알고 있던 x의 분산에다가 x의 개수였던 a 제곱배만큼을 하면 나오는 분산, 그 다음 얘는 그렇게 구한 분산에다 또 루트를 씌우면 얻어낼 수 있는 값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이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 뭐 막상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별로 없지?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진짜 할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2주 동안의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 2주 동안 한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푼 문제가 몇 번이니 얘들아? 마지막으로 푼 문제가 몇 번이었을까? 321번까지 풀었어? 꽤 많이 풀었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이 배운 거에 대한 문제풀이도 뭐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한 문제만 더 해보죠 뭐. 323번 한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의에 맞게 한번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해봐. 323번부터 오늘 수업 시작해볼게요. 실제 수능을 보게 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래도 뭐 어디서 주소 들어서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수능에서 본 시험 점수로 대학 가는 거 아니지. 진짜 정시로 가는 학생들은 표준 점수라는 걸로 대학을 가게 돼. 각 영역마다 시험의 난이도가 다를 테니까 그 난이도를 같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표준화시킨다고 하는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정리 안 된 사람들은 칠판에 적혀있는 거라도 보면서 한번 감을 잡아봐. 요가조 문제를 푸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조금 더 힌트를 주자면 이 t가 x로 표현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런 애를 지금 t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변수 형태가 바뀌었을 때의 평균과 표준편차, 원래 변수 x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원래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로 바뀐 변수들의 바뀌어져 있는 변수들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과정은 똑같이 풀어주면 되는데 워낙 문자투성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긴 하겠지만 충실하게 개념에만 집중을 해. 개념에만. 조금 더 힌트를 줄까? 저기 적혀있는 요 A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n분의 A가 될 테고, B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B쪽에 더해져 있는 마이너스 n분의 A의 더하기 B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X에 대한 1차식으로 바뀌어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그걸 원래의 변수 X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뜻이야. 지금 실제 변수 역할을 하는 건 이 X밖에 없는 거야. N이든 A든 M이든 B든 다 상수입니다. 상수. 그러니까 1차식이야. X에 대한 1차식. 여기 지금 칠판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처럼. 자, 시작해볼까? 그래서 t의 평균은 누구냐? t가 이거니까 t의 평균이었던 100은 간다. 원래 x의 평균이었던 m값에다가 n분의 a를 곱하고 난 뒤에 더해져 있는 상수만큼을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 이게 t의 평균이에요. 이게 t의 평균. 다시 t라고 만들어진 이 바뀐 변수의 평균은 기존 확률 변수 x의 평균에다가 그대로 곱해주고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작업.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랬더니 막 채우잖아. 그래서 이 문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 난이도처럼 보이지만 실제 최고 난이도가 될 수 없었던 이유, 그냥 바로 답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문제였던 거거든요. 또 가볼까? 바뀐 변수의 표준편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기존 확률 변수 x의 표준편차에다가 x의 개수에 대한 절대값의 곱만큼만 취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20이라고 하는 값이 왜 나오게 되는 거냐면 절대값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의 절대값 n분의 a에다가 확률 변수 x의 표준편차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정답이 되는 거였겠죠. 혹시 a에 대한 제한 사항이 걸려있나요? 제한이 걸려있네. a가 양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a는 20, b는 100, 120이 정답이 되는 거였겠죠. 이거에 대해서만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표준점수라 불리는 t가 사실은 원점수 x로 만들어낸 어떤 변형된 1사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낸다는 얘기야. 막 숫자들로 딱딱딱딱 채워져 있는 그런 보기 좋은 문제들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걸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오늘 수업에 이제 시작할 거는 뭐냐면요. 뜻하지 않게 많이 했네. 이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의 마지막 단원, 마지막 파트라고 해야 되나?
가짜고 이항 분포가 뭐냐? 지금 우리가 신나게 배우고 있는 이산화물 분포에 정말 대표하는 한 예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산화물 분포,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다 이산화물 분포 문제거든. 그 이산화물 분포에 해당하는 문제들 중에 한 가지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물 분포라는 거 그냥 이산화물 분포라는 거 뭐였냐? 이산화물 분포라는 건 확률 변수 x, 문제로 지정한 확률 변수 x가 셀 수 있는 값일 때, 셀 수 없는 값일 때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연속 확률 분포라는 단원으로 다음 단원에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이산화물 분포라는 것만 집중을 해주면 되고,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문제가 지정한 확률 변수가 누구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고 셀 수 있는 값이라면 그렇게 만들어진 확률 분포를 우리는 이산화물 분포라고 말을 하는데, 이산화물 분포 문제 얼마나 많아? 만들기에 따라서 되게 많아. 뭐 있어? 해볼까? 뭐 빨공이 있고 노란 공이 있어. 여기서 3개 뽑을 건데 이때 확률 변수 x를 누구로 지정하느냐? 뽑힌 3개의 공 중에 들어있는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하겠다. 그럼 이거 확률 분포 문제 맞아. 그리고 빨간 공의 개수랑 노란 공의 개수가 충분히 들어있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 변수 x는 빨간 공이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지정해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문제를 이산화물 분포 문제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이 문제집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다 이산화물 분포 문제인데, 그것처럼 이항 분포도 이산화물 분포의 한 가지라는 거지. 이산화물 분포의 한 가지. 봐요. 요새 이렇게 바꿔보냐, 회원들아. 자, 이 단원이 끝나면 하게 되지만 확률 변수를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게 함수라고 했지. 변수를 대입하면 확률이 딱딱딱딱 대응해서 떨어지는 함수 관계를 말하는 확률 분포를 말하는 건데, 이 연속 확률 분포는 이거에 어울리는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저거 기억나? 이산화물 분포를 대표하는 함수 형태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이름으로 부른다고 얘기를 했죠. 함수의 이름 자체가 왜 확률 질량이 확률 밀도라고 불리는지 중요하지 않아. 심지어는 저 함수의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함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게 맞는 거니까 변수 x 하나 대입하면 그에 맞는 확률이 딱딱딱딱 하나씩 진짜 함수처럼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당 하나씩, 하나에 하나씩 대응이 일어나고 있는 게 맞는 거니까 함수가 맞아. 그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고, 신나게 확률 밀도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얘를 대표하는 얘가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들어갔을 거야. 정규 분포라는 녀석이야. 이산 확률 분포를 대표하는 이항 분포라는 녀석과 아직 배우진 않을 거지만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정규 분포. 실제로 이 통계 단원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생님 생각에는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순간이 곧 올 텐데, 그만큼 저기 이산 확률 분포의 대표가 되는 이항 분포라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여러 종류의 이산 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이산 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의 문제가 있지만 그 유형들 중에서도 꽤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이항 분포라는 녀석입니다. 똑같아. 그냥 이산 확률 분포 중에 한 가지를 다루는 거야. 그런데 그럼 그 수많은 이산 확률 분포 문제들 중에 누구를 이항 분포라고 부르느냐? 외워줘야겠지? 누구를 이항 분포라고 부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시행이 독립시행이야. 몇 번을 해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주사위를 계속 던지는 시행이라던가
동전을 계속 던지는 시행, 또는 주머니에서 공을 뽑았는데 뽑고 난 뒤에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켜서 또 뽑는 시행, 이런 것들을 독립시행이라고 그러죠. 전, 후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 너무 졸지 마. 졸리면 잠깐 일어나서 수업 들어. 독립시행을 n번만큼 시행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시행을 n번을 해. 이때 문제에서 지정되는 확률 변수가 누구냐? 확률 변수 x가 누구로 지정이 되냐면, 확률 변수 x가 내가 n번만큼 시행한 그 어떤 시행 중에, n번의 시행 중에 문제가 지정한 어떤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표현한 경우인데, 다시 우리 지금 여러 종류의 확률 분포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이상률 분포 문제를 풀었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공 뽑았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 뽑힌 몇 개의 공에 들어있는 어떤 색깔의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하겠다. 뭐 문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뭐뭐 있었어? 굿을 뽑는 거, 사과의 개수, 그 다음에 뭐 상금의 기대값, 이런 확률 변수가 문제가 지정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지금부터 지정되는 확률 변수는 독립시행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결과들 중에 문제가 원하는 사건이 있을 거야. 그 사건이 몇 번 나타나는지를 확률 변수로 지정한 확률 분포를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률 분포 문제가 맞아. 똑같이 이상률 분포 문제가 맞습니다.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 들어봐. 분명히 이상률 분포 문제가 맞거든. 주사위 5번 던질 거야. 이때 선생님 확률 변수 x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잘 보세요. 확률 변수 x가 주사위를 5번 던지는 동안 5의 약수가 나타나는 횟수를 표현했을 때, 이게 이상확률 분포 중에, 이거 이상확률 분포 문제 맞아. 확률 분포 표현도 만들 수 있어. 오형만 만들어. 그냥 평범한 이상확률 분포 문제인데. 그럼 5번 중에 5의 약수, 5의 약수라는 건 1하고 5를 말하는 거니까 5번 중에 1이나 5가 나오는 횟수를 말하는 거야. 재수 없으면 한 번도 안 나와. 어떨 때는 한 번, 어떨 때는 2번, 어떨 때는 3번, 어떨 때는 4번. 운 좋을 때는 5번 모두 5의 약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걸 올바르게 계산한 확률은 모든 합이 1이 나오게 될 테고. 그러니까 이상확률 분포 문제가 맞다는 거지. 확률도 계산해볼까 우리 오랜만에. 뭐 기말고사 본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잊어버린 거 아니겠죠? 독립시행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5의 약수가 나타날 확률은, 5의 약수가 나타나는 이 사건의 이름을 선생님이 A라고 불러볼게. 그럼 그때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주사위에 있는 1, 2, 3, 4, 5, 6 중에 1, 5, 6분의 2입니다. A가 나타나지 않을 확률은 6분의 4가 될 테고. 그래서 5번 던진 것 중에 5의 약수가 0번이 나온다는 건 3분의 1이 0번, 3분의 2만 5번. 이 자리에 OC0 곱해주면 이걸 계산한 결과가 이 자리에 들어갈 확률. 공간을 좀 한 가지만 더 해볼게. 이걸 해볼까? 이거. 5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가 2번. 5번 중에 5의 약수가 2번이면 5의 약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3번. 5번 중에 어떤 자리에서 5의 약수가 나오느냐, 여기냐, 여기냐를 골라줄 자리 OC2를 곱한 게 계산돼서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진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다 계산하잖아. 온전히 이걸 다 계산해내면 계산이 쉽진 않겠지만 그들의 합이 진짜 1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을 분포 문제가 맞아. 자, 이제부터 더 집중해서 들어.
이렇게 이산확률 분포가 맞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이산확률 분포 문제 중에 지금과 같은 유형 뭐? 독립시행을 했고 확률 변수가 주머니에서 뽑아낸 공의 뭐 빨간 공의 개수,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상금의 형태, 아니면 뭐 상금, 돈, 또 뭐 있어? 왜 이렇게 자꾸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별로 한 게 없나? 금액, 뭐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나온 두 눈의 차, 이런 애들을 확률 변수로 하는 게 아니라 독립시행의 어떤 n번의 독립시행 중에 문제가 원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가 확률 변수가 될 때의 확률 분포를 우리는 특별히 이항 분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확률 변수들이 있어.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확률 변수들도 막 달라지는데 그 확률 변수가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말한다. 특별히 독립시행이라는 녀석을 해서 문제가 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고 있는 확률 분포 문제를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불러도 되지만 특별히 이항 분포라고 불러도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이제 어떤 효과들을 볼 수 있고 문제풀이는 사실 생각보다 더 쉬워. 대신 외울 거 외우자.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어떤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부른다는 거 한 번 더 적을까? 내가 보고 있는 확률 분포 문제가 이항 분포 문제가 확실하다면 외우세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문제는 그냥 평범한 이산 확률 분포가 아니라 이항 분포라고 불리는 확률 분포를 다루고 있는 문제구나. 이게 이항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네. 요거는 누구냐? 요거는 선생님 영어 단어 또 몰라? 무식해가지고. 하여튼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걸 어떤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약자겠죠. 요게 독립시행의 횟수. 그리고 요게 뭐냐? 요게 뭐가 몇 번 나타나는지 어떤 사건을 지정해줘야 되잖아.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말하게 된다. 딱 보자마자 저 표현을 보면 이제부터 어떤 시행인지 모르겠지만 n번만큼의 시행을 했구나. n번만큼의 독립시행을 했구나. 그리고 문제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P로 보고 있는 중이구나. 그리고 확률 변수 S는 그 사건이 n번 중에 몇 번 나타난지를 묻고 있는 그 숫자를 확률 변수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다양한 이산확률 분포 문제 중에 딱 한 가지 유형이라는 거지. 이산확률 분포는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다고. 그걸 꼭 이해해. 이산확률 분포에 해당하는 문제는 여기 칠판에 가득해도 부족할 정도로 수백, 수천, 수만 가지 문제들이 있어. 그 중에 특별히 이항 분포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은 확률 변수가 이렇게 지정이 됐을 때 어디에서? 독립시행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항 분포라고 부르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얘들아 잘 들어.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이항 분포라고 불리는 녀석들조차도 결국 여러분들에게 묻는 문제는 평균이 얼마냐, 분산이 얼마냐, 표준 편차가 얼마냐를 묻게 돼. 간다. 선생님 한번 문자로만 표현을 해볼게. n번의 독립시행 그리고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선생님은 지금부터 소문자 P라고 얘기를 하고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선생님은 지금부터 소문자 Q라고 표현해 볼게. 당연히 P 플러스 Q는 얼마 나오지? P 플러스 Q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됩니다. 됐니? 그럼 밑에 확률 변수는 여지없어. A라는 사건이 n번 중에 몇 번 발생했는지를 확률 변수로 한대. 그럼 이 문제 얼마나 복잡한지 봐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산했던 평범한 확률 분포표를 이용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차원이 달라. 간다?
자, n번 중에 재수없던 사건 A가 한 번도 안 나와. 0부터 시작되겠지? 그 다음 1 나오겠죠? 가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운 좋으면 n번 모두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느껴야 돼요. 아, 독립시행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산하기가 좀 껄끄러지겠는데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맞아? 그런데 그럼 독립시행 횟수가 한 5번 정도면 할만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확률 표현해볼게. 이거 독립시행 확률 n번 중에 0번, p가 0번, q가 n번. n번 중에 1번, p가 1번, q가 n-1번. 따로 언급 안 해도 되죠? 기말고사 때 공부했던 내용이 얼마 되지 않은 내용. n번 중에 n번 모두 p가 n번, q가 0번. 그래서 얘들아, 만약에 이 확률 분포에 평균을 구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 아니, 그 적기도 귀찮다. 여기다 할래. 0 곱하기 얘, 1 곱하기 얘, 2 곱하기 그 확률, 3 곱하기 그 확률, 4 곱하기 확률. 시행수가 많아서 어쨌든 n번이라고 한다면 n 곱하기 확률. 그렇게 곱한 것들을 막판에 싹 다 더해서 정답이 나오게 된다고. 그런데 보통의 이항분포 문제는 선생님이 말하지만 이거 하나 계산하기도 벅찹니다. 선생님 아까 예를 들었던 거 한번 보여줄까? 뭐라고 할까? 주사위가 5번 던져도 10번 던졌다 5번 던졌다고 할까? 주사위 5번을 할게. 그나마 적게 해볼게요. 아까 5에 약설어졌지. 4에 였습니다. 5에 였습니다. 아무튼 사건 A가 발생하는 일이 3분의 1이었고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는 일이 3분의 1이었어.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만약에 사건 A, 그러니까 4의 약수가 뭐 3번 발생할 확률이라면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그나마 계산할 만하긴 하네. 3 3개, 3 2개니까 3 5개. 3 5개면 243거네. 2의 제곱 4에다가 53, 10이니까 40. 요 정도는 할 만하네요. 그런데 만약에 주사위가 조금 더 늘어서 10번이라고 해봐. 10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분모 3의 10조부터 계산하는 거 불가능해져. 마음먹으면 할 수 있겠지만 수학 문제라는 게 그런 걸 직접 계산하길 바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행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니면 사건 A에 해당하는 확률의 어떤 확률을 계산한 결과가 이런 깔끔한 확률이 아니라 막 이딴 식의 확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가지고 거듭작업한다고 생각을 해봐. 만만치가 않은 거지. 그래서 일반적인 이항분포 문제들은 정상적인 확률을 구하는 과정, 평균을 구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거 구할 수는 있으되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걸리게 된다. 이해돼? 이해되니? 그런데 아까 말했지. 이항분포가 오히려 문제 풀기가 쉽다고. 외운다. 이제부터 외워. 내가 보고 있는 확률분포 문제가 이항분포가 확실하다면 다시 문제가 어떤 독립시행을 하고 있고 그 독립시행에서 지정된 확률변수 x가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이상확률분포 문제가 특히 이항분포로 불릴만 하다면 그 이항분포에 해당하는 확률변수 x의 평균은 시행의 수 곱하기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곱해주면 그냥 바로 끝나. 이 작업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사실 증명도 해줄 수 있습니다. 시그마 써서 이거 예쁘게 정리하면 결국 얘가 된다는 거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은 안 하려고. 일단은 문제 풀이부터 해보자고. 또 이항분포라고 확신할 수 있는 확률변수 x의 분산도 원래 얼마나 힘들까. x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0, 1, 2의 제곱, 3의 제곱, 마지막 n제곱. 그래서 x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니까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다 곱한다면 더해야 돼. 거기다가 아까 구해놨던 평균 있지? 평균, 뭐 지금 이거라고 말했지만 그 평균을 제곱한 걸 빼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 하는 게 얼마나 빡센데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걸 우리가 논리적인 증명에서 밝혀낸 내용이 뭐냐? 외웁니다. 방금 구했던 평균 있지? 시행의 수 곱하기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한 번 더 곱하면 5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이 문제에 해당하는 정확한 분산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이항 분포로 불릴 수 있는 확률 분포 X의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MPQ로 표현을 해줍니다. 오늘의 메인은 이거예요. 이게 오늘 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쉬는 시간 좀 문제 풀고 가실 테니까 좀 더 집중하고 오늘 할 거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딱 이거 하나만 알고 가자. 오늘 이산화율 분포의 마지막 단원을 공부를 하는데 이산화율 분포라는 건 뭐냐?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에다가 숫자들을 대응시킨 걸 말하는 그걸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 지금 선생님 하나를 얘기하지 못하지. 그래서 수업할 때 이미 말했어. 확률 변수라는 걸 문장으로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시행마다 막 확률 변수 X가 뭐가 되다 지정한 문제들이 많아. 그걸 보면서 아, 확률 변수라는 게 결국 이런 뜻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면 된다고 했어.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렇게 우리는 신나게 이산화율 분포라는 걸 배웠고 이산화율 분포라는 걸 배우고 나서 확률 분포표를 이용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변형된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그런 지금까지 해왔던 이산화율 분포 문제들 중에 독립 시행을 해가지고 원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놓는 문제. 그걸 우리는 수많은 이산화율 분포 중에 특히 이항 분포라고 부른다. 이항 분포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이항 분포가 확실하다면 이제부터 평균 구할 때 이거 할 필요 없다. 분산 구할 때 X제곱의 평균 구할 이유도 없다. 단순히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묻는 문제라면 평균은 시행의 수 곱하기 확률, 분산은 시행의 수, 확률,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MPQ. 표준 편차는 루트 MPQ로 구해내면 된다는 거죠. 그냥 식에 의존해서 풀어주면 돼. 나중에 언젠가 선생님이 증명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겠지만 그 증명,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건 좀 쉽진 않아. 선생님이 직접 여기 칠판에다 보여주는 것도 쉬운 작업은 아니고요. 근데 어제 그런 증명되는 과정이 또 필요한 순간이 올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일쯤에서 교과서에도 있을걸? 그걸 선생님이 보여줄 거야. 빈칸 채우는 문제 또는 증명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이렇게 된다고 믿고 풀어주자는 얘기인 거죠. 자, 개념은 이제 끝이야. 이제부터 문제풀이에 집중해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풀다가 집에 가서 정리 좀만 더 해보자고 얘들아. 자, 한번 교재 넘겨볼까? 자, 한 문제도 빼지 말고 한번 천천히 가보자. 324번 문제 시작해봐. 324번. 꼭 이건 기억해줘. 뭘 이항 분포라고 부르는지 명확하게 일단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항 분포 문제가 확실하다면 오히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건 너무 쉽겠다. 이항 분포 문제만큼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마치 공식 같은 것들이 주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하게 정답들이 나오겠어.
자, 초반에 연습할 겁니다. 밑줄 봐. 주사위 10번 던질 때. 주사위 10번 던질 때 적어주세요. 독립시행. 지금 현재 얘는 독립시행하고 있어. 10번 던지는 내내 첫 번째 던진 주사위 때문에 두 번째가 영향을 안 받아. 두 번째 때문에 세 번째가 영향을 받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 그냥 던질 때마다 지 멋대로 나오는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시행이 맞지? 자, 독립시행하고 있는 거. 그 다음 또 밑줄 거. 오의 약수. 오의 약수 거기다 적어주세요. 사건 A. 그리고 두 번째 주제에다 밑줄 거. 횟수를 확률 변수 x. 여기다 밑줄 그어주세요. 횟수를 확률 변수 x. 얼마만큼의 독립시행을 하고 한 이유인데 그 독립시행을 한 그 결과물들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 문제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확률 변수로 했을 때 이때 이게 완벽한 이항분포 문제라는 거죠.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사건 A가 뭐였지 얘들아? 사건 A가 뭐였어?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사건 A가 뭐니? 5의 약수, 5의 약수 나올 확률 얼마인데? 3분의 1이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끝이야. 이렇게 표현해주면 끝이라고. 그래서 N은 10, P는 3분의 1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옆에 있는 거 다 풀어보려고 하는데 뭐 다 비슷해 보여서 그냥 말 바꿔야겠다. 좀 생략해야겠네. 325번하고 326번, 327번 같은 유형의 문제인 것 같거든. 아니다, 327번 다르구나. 326번 풀고 갈게. 326번 시작해요. 어쨌든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두 번째 풀고 가자. 자, 시간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지금 얘는 몇 번의 시행을 했다? n번의 독립시행을 했다. 그 n번의 독립시행을 했을 때 사건 A라는 걸 시행했어. 뭐 어떤 사건을 시행했는지 모르겠어. 어떤 독립시행을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 문제가 지정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도 2분의 1인 거. 우리 문제 만들어 볼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 한번 쌤이 대충 만들어 볼게. 주사위 n번 던졌고 이때 문제 원하는 사건이 누구냐? 사건이 누구냐? 짝수가 나오는 사건. 그리고 확률 변수는 그 짝수가 나오는 횟수를 만약에 문제로 지정했다면 이렇게 표현되는 문제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기록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독립시행은 n번만큼 한 거고 그 각각의 시행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2분의 1인 걸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짝수로 표현했던 거고. 됐나요? 이거 한번 올바르게 읽어볼래? 이거 무슨 뜻이냐? 저거 무슨 뜻이야? 확률변수 x가 2를 확률 묻는 거야. 확률변수 x가 2라는 건 n번 중에 몇 번 나오는 걸 원하는 거지? n번 중에 2번 나오는 걸 원하는 거야. 다시 이항 분포는 확률 변수가 뭐다? 독립시행에서 지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거라고. 횟수를 말하는 거. 횟수. 그 횟수가 2번일 확률은 발생 횟수가 1번일 확률의 5배와 같다는 뜻인 거죠. 맞아? 그럼 이거 계산하자. 지정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라고? 2분의 1. 2분의 1 몇 번 나와야 돼? 2번 나와야 돼. 그럼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 2분의 1도 몇 번 나와야 되지?
시행 몇 번 했는데 지금? n번 했으니까 n번 중에 2번 나오면 나머지 몇 번은? n-2번은 나오지 말아야죠. 여기로 끝난 거 아닌데? 앞에 뭐 곱할까? nc 곱해줘야 되죠. 이게 좌변의 결과야. 아, 눈빛들 안 좋은데? 얘들아, 지금 문제가 말하는 게 이거라니까? n번 중에 0번 나올 때, 1번 나올 때, 2번 나올 때, 점점점점점 마지막 n번 나올 때 그 중에 좌변이 말하는 건 누구? 요거 찾는 거, 요거 얼마냐고 묻는 거, 이게 좌변이라고. 이게 얼마인지를 묻는 게 이 표현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사건,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타이틀 문제가 원하고 있는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상태니까 여기 2분의 1 2번 나오면 되는 거야. 2분의 1 2번. 그런데 전체 시행이 n번이니까 나머지 n-2번. 독립시행의 확률은 항상 내가 원하는 사건이 전체 n번 중에 몇 번째 자리에서 발생하는지를 찾아야 돼. 그래서 앞에 nc2번 곱해줘야 된다는 거. 저거야, 저거. 그리고 이건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올방이 좀 대답 한 번 더 해주자. 5 곱하기. 자, 대답해봐. 2분의 1 몇 번? 2분의 1 한 번. 2분의 1은 몇 번? n-1번. 이 앞에 곱할 건 누구? nc1이 된다는 얘기겠지. 이게 갖게 해주는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어. 자, 또 준비합시다. 이거 2분의 1 몇 제곱? n제곱. 이것도 2분의 1 몇 제곱? 그럼 2분의 1 제곱 날려버리자. 그럼 결국 NC와 ONCL이 같다는 거고, NC는 어떻게 계산하냐? 2분의 n-을 가는 거 맞고, NC는 얼마인데? 그럼 넘기면 10n. n제곱 마이너스 n이 10n이니까 넘기면 n제곱 마이너스 11n이 0. n은 몇 또는 몇? 0 또는 11. 0은 정답이 안 되겠지. 독립시행을 해야 될 텐데? 한 번도 안 해놓고 무슨 이하고보 문제를 따지겠어. 그래서 11번의 독립시행을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 얘들아, 한 문제만 더 쓸게. 마지막 문제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풀어보자. 327번 시작해봐. 같은 유형의 문제야. 자, 7번. 독립시행 몇 번 했죠? 6번. 그럼 6번. 3분의 3의 배수가 3분의 1이니? 이거야. 이거라고. 이걸 막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확률변수 x가 3의 배수가 6번 중에 0번일 때, 1번일 때, 2번일 때, 6번일 때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이걸로 풀면 돼. 얘로 풀면 됩니다. 물론 지금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질 확률 분포표에 특정 확률에 대한 게 이제 계산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도 솔직히 상관은 없겠죠? 상관은 없어. 근데 어차피 독립시행 확률 적용하면 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냐고. 자, 그럼 시작합니다. 확률에서 x가 2일 때 확률분의 확률에서 x가 3일 때 확률부터 시작하고 있어. 이렇게 계산해보자. 확률에서 x가 2인 게 무슨 뜻이 지금 이 문제에서? 3의 배수 3의 배수가 2번 나온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맞아.
x가 3일 때 0이면 3분의 6번 중에 3의 배수가 3번 나올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기말고사 때 봤던 독립식의 확률 분모 문제에다 박아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먼저 얘부터 계산할게요. 3분의 1이 몇 번 나오고 3분의 1이 2번 나오면 3분의 2는 몇 번 나와야 되겠어? 4번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 몇 번 중에 6번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중에 도대체 3의 배수가 2번 나온다고 하는데 그 두 번 나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냐, 첫 번째, 세 번째냐, 첫 번째, 네 번째냐, 세 번째, 네 번째냐 이거 찾는 거잖아. 그래서 필요한 게 6시 얼마? 6시 이거 붙어야 되는 거야. 똑같이 3의 배수 몇 번 나와야 되는데? 3번. 그럼 3의 배수가 아니고 몇 번? 3번 나와야 되는 거고 이 앞에 곱해야 되는 거 누구? 6시 3이 곱해져야 되는 거죠. 자, 진행합니다. 6시 얼마지? 15. 6시 3 얼마지? 20 20이야? 이거 15, 이거 20? 그럼 약분할게. 15분의 20이니까 얼마? 3분의 4에다가 요거 진행하자. 3 몇 개? 3 6개. 분자 2 몇 개? 4개. 분해 3 몇 개? 6개. 분자 2 몇 개? 3개. 그래서 또 지우면 몇 분의 몇만 남고? 2분의 1만 남고 그 2분의 1을 여기다 곱해서 계산한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 3분의 2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지금은 이항분포라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다 자주 다뤄지는 유형들을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항분포로 보는 건 맞지만 특정 순간의 확률을 구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 일단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항분포에 해당하는 이상한 분포 문제들을 가지고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루는 작업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 그리고 신입생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영상 학생들이 있어서 촬영해 놓은 거 있으니까 꼭 찾아서 복습해라. 줄여줘? 기계를 뽑으러 자, 시작합시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풀이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되겠죠? 328번부터 시작해봅시다. 이항분포 300,4분의 1을 따라가는 문제가 있다네. 자,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시행인지 모르겠지만 독립시행을 300번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 300번 중에 매 시행마다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원하는 사건이 매 시행마다 발생할 확률은 4분의 1씩이라는 뜻입니다. 그치?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아달라는 문제가 나왔어. 이거 질문 봐.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드는 그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거 맞나? 확률 변수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갖다 문제? 0부터 300까지 있어. 확률 변수가 0부터 300까지 있다고. 심지어는 이렇게 시행의 수가 많은 이항분포 문제는 특정 순간의 확률을 찾는 것조차도 힘들어. 맞아? 한번 해볼까? 확률 변수 아까처럼 아까 주된 문제들이 특정 순간의 확률을 찾는 문제였거든. 한번 해볼게. 요거 만약에 찾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300 13 곱하기 4분의 1이 4번 4분의 1이 아닐 확률 4분의 3이 296번.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어찌저찌해서 요거 하나 계산했다 쳐.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계산을 몇 번을 해야 돼? 301번을 해야 돼. 0일 때부터 300일 때까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평균 분산 표준분산 구하는 작업이 실제로 가능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교과서 어딘가를 뒤져보면서 왜 이항분포에서의 확률배수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편차가 이렇게 되는지를 선생님은 분명히 중간고사 지음에서 보여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믿고 쓰자는 거죠. 쉽게 쉽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은 몇 곱하기 몇? 300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얼마겠어? 75인가요? 75 맞니? 네. 그 다음 분산은 그렇게 계산한 NP에다가 Q만 한 번 더 곱해주면 돼. 그래서 얼마 나올까? 약분 안 되네. 4분의 225가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이 녀석의 양의 제곱이니까 몇 분의? 2분의 누구? 루트 225가 15의 제곱을 말하는 걸 테니까 2분의 15라고 말해준다는 거겠지. 이렇게 오히려 일반적인 이산화율 분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유형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계산이 되는 게 바로 이항분포다. 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깔끔하게 구해낼 수 있는 공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아무튼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유도해서 만들어낸 식이니까 써먹어도 된다는 얘기야. 자, 329번. 329번은 말로 풀자. 평균 2x가 40이 나오는데 그 40을 계산하는 방법은 몇 곱하기 몇이야? 200 곱하기 p. 그러니까 200p가 40이 나온다는 얘기였던 거야. p 얼마였을까? 5분의 1이었던 거죠. 그럼 p가 5분의 1이면 분산은 mpq로가 몇 곱하기 200 곱하기 몇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몇? 5분의 4로 진행해주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330번 시작해보세요. 자, 시작할게. 먼저, 평균이 20분의 19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정식. 누구는 누구? NP는 20분의 19. 표준 편차가 20분의 19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정식은 뭐? 루트 NPQ는 20분의 19. 됐니? 이거 좀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아, 근데 거듭작업할 생각이니까 끔찍하다.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얘들아, NP가 20분의 19니까 대입할게. 이거 20분의 19 Q 말하는 거 맞아? 20분의 19 Q에 루트 붙어 있는 거 양변 제곱할 거야. 이거 대입한 다음에 양변 제곱해주면 좌변은 뭐 되죠? 20분의 19 Q는 우변도 제곱할 거니까 20의 제곱분의 19의 제곱 400분의 380을 내는 거 360일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겠지? 맞아? 근데 거듭제곱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약분해주면 그만인 거니까. 따라서 Q는 뭐였던 거죠? 20분의 19. Q가 20분의 19라는 건 P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20분의 1이었다는 얘기인 거고, P가 20분의 1이라면 NP가 20분의 19가 되기 위한 N의 조건은 N은 얼마? 19가 된다고 볼 수 있었겠다는 얘기. N하고 P 찾는 거지?
그래서 19와 20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인가? 331번 시작해봐.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요한 거 같지?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항분포를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특히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묻는 문제들은 반드시 평균 MP, 분산 MPQ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정상적인 거 조금이라도 시행의 수가 많이 표현되어 있는 이항분포 문제들은 절대 확률 분포표를 건드리는 게 아니야. 확률 분포표로 풀어도 되죠. 왜? 이항분포는 당연히 이산 확률 분포 문제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 계산이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서 지금처럼 식에 의존하는 게 당연한 순서입니다. 자, 시작하자. 분산은 NPQ니까 분산은 NPQ. 이게 무슨 값을 가질 때? 최대값을 가질 때. 선생님 오랜만에 또 한 번 또 물어봐야겠네. 어떤 식의 최대 최소는 고등과정에서는 딱 두 가지로만 푼다. 몇 번을 말했으니까 아직까지 기억하는 친구들 많길 바래.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던가, 그게 여의치 않다면 뭐 산술계열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최대 최소 문제는 그렇게밖에 풀 수가 없어. 지금 이거 뭐로 푼 거 같아? 그래프일까 산술계열일까? 산술계열? 산술계열로 풀어도 되나? 되겠는데? 되겠어. P 플러스 Q가 얼마니까? P 플러스 Q가 1이니까 맞아. 선생님이 또 미처 또 생각지 못한 산술계열도 가능하겠네요. 그럼 두 가지 다 한번 진행해보자. 10 P Q는 1 마이너스 P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10P제곱 더하기 10P니까 마이너스 10P제곱 더하기 10P는 P에 대한 몇 차씩? 2차씩. 함수로 따진다면 위로 올라가는 2차 함수 맞아? 표준형 맞을 거야. 마이너스 10P제곱 더하기 10P는 마이너스 10으로 묶어주면 P제곱 마이너스 P, P제곱 마이너스 P는 P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변형이 될 테고,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얘랑 계산해서 내보내면 플러스 4분의 10으로 정리가 될 녀석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나오네. 이렇게 만들어진 2차 함수의 y값이 분산이었던 거야. 그럼 최대값은 P가 얼마일 때? P가 2분의 1일 때 최대 분산 얼마까지 나올 수 있다? 2분의 5까지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분산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 P가 2분의 1일 때. 그럼 마지막 질문은 그렇게 분산이 최대가 되는 순간에 평균 물어봤어. 평균이 뭔데? NP잖아. 10 곱하기 P야. P가 얼마일 때라고? 2분의 1일 때. 그러니까 분산이 최대가 되게 해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2분의 1을 2분의 1을 넣었을 때 평균은 10 곱하기 2분의 1 NP를 말하는 거니까 5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겠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말처럼 P 플러스 Q의 결과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산술계열도 풀 수 있겠네 지금은. 그리고 P와 Q가 모두 양수일 테니까 정말 재수없으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수도 있지. 나머지 하나가 1일 수도. 산술계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수 조건에서 사용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0일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다. P 플러스 Q는 산술계열에 의하면 얼마? 2
루트 PQ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PQ가 얼마죠? 1이란 말이야. 이게 1이야.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 제곱하면 1은 4 PQ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PQ는 얼마보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 그러니까 PQ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4분의 PQ의 최대값 분산이 얘인데 얘가 커져야 분산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4분의 1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라는 거지. 그래서 4분의 10, 4분의 10이 정도 해줬던 거야. 대신 산술계의 내용 정확히 기억하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기본적으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커. 하지만 같을 때가 있어. 지금 선생님은 같을 때를 쓰고 있는 거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같아질 때가 언제였더라? P랑 Q랑 P하고 맞아. PQ가 같을 때. 그러니까 얘들아, 필기 잘해놔. 최대값으로 등호를 쓰고 싶다면 이걸 만족하는 건 언제냐? P하고 Q가 같을 때야. 같은 애들끼리 곱해서 4분의 1을 만드는 거니까 P하고 Q가 둘 다 2분의 1을 말한다는 얘기였겠지. 그렇게 최대 분산을 갖게 해주는 P의 값이 2분의 1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겁니다. 맞아? 그리고 기억 잘 못하겠지만 외워도 돼. 이항분포에서 분산을 제일 크게 만들 때의 확률은 무조건 2분의 1이야. 무조건 2분의 1. 이런 2차 함수의 표준형을 이용해도 산술계열을 이용해도 그 결과가 2분의 1인 걸 찾을 수 있겠지만 그냥 외워서 풀어도 됩니다. P하고 Q가 같을 때 최대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도 상관이 없어. 자, 필기하시고 332번 진행해보세요. 332번. 자, 이번에는 좀 표현 자체가 어색하지. 그런데 똑같은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확률 분포표 맞습니까? 확률 분포표에 먼저 확률 변수를 봐봐. 확률 변수가 0부터 n까지래. 맞아? 근데 여기까지는 긴가민가해. 그런데 결정적으로 뭘 보고 찾을 수 있느냐? 이게 다 어떤 확률을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 이런 것들이 다 무슨 확률을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야? 네.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런 애들이잖아.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해봐. n번 중에 누가 0번? P가 0번, Q가 n번. n번 중에 누가 한 번? P가 한 번, Q가 n-1번. 그럼 되기 잘해놔. 여기에 결정까지 요 횟수가 확률 변수가 되고 있다. 요게 지금 확률 변수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확률 분포표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독립시행 몇 번 하고 있구나? n번 하고 있구나. 문제가 지정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누구구나? P구나.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확률 분포표를 보자마자 이 문제 이항 분포 맞다. 시행 횟수는 n번이고 매 시행마다 문제가 지정한 사건이 발생될 확률이 p가 되는 이항 분포를 말하고 있는 문제였던 거구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평균 얼마네? 평균 얼마네? 평균이 여기서 계산 어떻게 되는 거래? NP가 1인 걸 말하는 거야. 분산은 얼마네? NPQ가 10분의 9가 되는 걸 말한다 내가. 그럼 여기서 먼저 Q가 얼마라는 거야? Q가 10분의 9면 Q의 6건에 해당하는 확률 P는 얼마나 되는 거야? 10분의 1이 되는 거야. P가 10분의 1일 때 평균이 1이 되려면 시행의 수는 몇 번이 돼야 되는 거야? 10번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일반적인 다시 평범한 이산화율 분포 문제보다 오히려 이항 분포 문제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몇자를 다루는 게 훨씬 더 쉽다는 얘기인 겁니다. 분명히 식으로 풀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너무 쉬워서 넘길래. 66페이지에 334번 한번 시켜볼래? 334번. 문제 보면서 눈치채는 게 되게 중요해. 이거 독립시행 문제구나. 독립시행 문제에서 확률 변수가 지정된 거니까, 그리고 특히 개수, 횟수가 지정된 거니까 이항 분포 문제구나. 독립시행 어디서 눈치챌 수 있어? 첫 번째 줄에서 눈치챌 수 있어요, 얘들아. 10%의 불량품이라고? 그럼 만약에 9개 꺼냈을 때 불량품이 안 나오면 마지막 한 개는 불량품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거든. 첫 번째 제품이 불량이 나오거나 말거나 두 번째도 불량이 나올 확률은 여전히 10%. 불량이 초반에 많이 나면서 뒤쪽으로 갈수록 불량이 나올 확률이 적어지는 거 아니야. 독립시행 말하는 거야. 자, 그럼 334번. 독립시행 몇 번 한 거로 간주하면 되는 거지? 독립시행 몇 번 한 것으로 간주하면 되겠어, 이 문제? 200번 한 것으로 생각해주면 돼. 제품 200번 뽑은 거잖아. 첫 번째 제품 뽑은 것 때문에 두 번째 제품이 영향 안 받아. 세 번째 영향 안 받고 마지막 200번째도 영향 안 받아. 내가 뽑는 시행을 200번을 하고 있는 거야, 독립시행을. 이때 밑줄. 확률변수 X는 누구의 개수야? 불량품의 개수. 그럼 여기 들어갈 건 뽑을 때마다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몇 %라고? 확률을 바꾸면 얼마야? 10분의 1인 거죠.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이때 계산할까? 평균. 불량품은 보통 몇 개 정도 나오느냐? 200개 중에 몇 개 정도 나오느냐? 곱해보면 알아. 몇 개? 20개 정도 나올 거다. 정말 불량이 나올 확률이 10%가 맞다면 200개 중에 불량으로 나올 그 개수가 예상되는 그 평균치는 20개가 맞다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 뭐 하지? 표편 그려야 되네. 표편은 MP 얼마에다가? 20에다가 Q 얼마? 10분의 9. 그럼 얼마인데? 18이야 이거? 그럼 정답은 루트 18이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335번 발표. 그리고 여러분들의 멋진 아이디어로 먼저 한번 정답을 찾아봐. 335번.
수업이 끝나가니까 또 기본적인 것들 체크 한 번 더 합시다. 주사위 9번 던진 거 밑줄 그어놓고 독립시행 2회. 3회 약수 밑줄 긋고 사건 A. 횟수를 X라고 한 부분에다 밑줄 그어놓고 그래서 이항분포 적어주세요. 독립시행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확률 변수로 만들어낸 확률 분포를 우리는 특별히 이상 확률 분포 중에서도 특별히 이항 분포라고 부른다. 그래서 n절이 들어갈 거 얼마? 9. p절이 들어갈 거 뭐 나와야 돼? 3의 약수가 1, 3이니까 6분의 2네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문제풀이 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발휘하라고 했더니 찾는 게 뭐야 얘들아? X제곱의 평균 수학식으로 표현해봐. 뭘 찾아달라는 얘기야? 이거 찾아달라는 얘기야. X제곱의 평균 찾아달라는 얘기라고. 맞아? 그런데 우리 X제곱의 평균 하면 맨날 뭐 할 때 X제곱의 평균 뭐 있었어? 표준편차? 분산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건 이 X제곱의 평균이 사용되는 식은 오직 딱 하나. 지구상에 딱 하나. 확통색에서 딱 하나. X의 제곱의 평균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건 지구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X제곱의 평균에 관련된 멘트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반드시 분산을 구하는 요령을 이용해서 X제곱의 평균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지. 이걸 기억하는 거야. 이걸 찾고 싶으면 무조건 이 안에서만 찾는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럼 갈까? 필요한 밑작업 준비해보자. 자, 먼저 이 이항분포 보면서 밑작업. 평균 얼마 나옵니까? MP니까 3. 분산은 MP에다가 Q만 곱하면 돼. Q가 3분의 2인가요? 네. 그럼 분산 얼마 나오지? 2가 나오게 될 거야. MP와 MPQ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다 쓰는 거야. 분산 2는 문제가 원하고 있는 X제곱의 평균에다가 방금 구해놨던 확률 변수 X의 평균의 무엇을? 제곱을. 따라서 뭔지는 모르지만 X제곱의 평균은 11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X제곱의 평균은 오직 분산을 통해서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자. 자, 마지막 장식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 한번 가보죠. 336 문제 읽고 일단 시작해봐. 문제 이해 어려운 거 아니지? 지금 정상인 걸 따져야 돼. 제품도 정상인 걸 찾아야 되고
제품만 정상 분량이 있는 게 아니라 상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네. 그러니까 상자가 정상인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 상자 안에 들어가는 제품도 정상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문제를 받아들여, 읽고 이해를 하라고 지금 어떻게 지금 제품을 포장을 하고 있는지. 자, 상자 몇 개 만들 거래? 800개 만들 거래. 그럼 800번의 상자가 800번의 독립시행이라고 가지면 되겠어. 맞아? 그럼 800개 중에 재수 좋으면 상자와 제품 모두 정상인 게 몇 개 나오고 800개 나오겠지. 진짜 못 좋으면. 진짜 재수 없으면 말은 안 되겠지만 재수 없으면 800개 모두 분량일 수 있는 거야. 상자가 됐든 제품이 됐든. 맞아? 그리고 여기에 확률변수 x에다 미줄 그을까? 맨 마지막 줄 근처에다 미줄 그자. 제품과 상자 모두 합격품인 상자의 개수를 확률변수 x 거기다 미줄 거. 제품과 상자 모두 합격품인 상자의 개수. 그럼 여기에 제품과 상자 모두 합격이 될 확률이 들어갈 자리가 되겠네. 맞아? 네. 상자가 합격일 확률 얼마죠? 4분의 3. 아니 5분의 4. 그렇지. 상자 합격. 상자가 분량의 확률이 5분의 1이라면 그럼 5개 중에 4개는 합격이겠네. 제품 하나의 합격. 제품 분량의 확률이 얼마래? 4분의 1이래. 제품이 합격할 확률이 얼마야? 4분의 3이야. 그럼 이거 2개 곱하면 여기 정답 나올까? 얘들아 7번 봐. 이거 2개 곱한 결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 아니라면 대답해. 곱한 거 상자도 합격돼야 되고 제품도 합격되는 거 동시 발생 확률 곱하는 거 맞아. 그럼 그 곱한 결과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냐고. 문제 안 읽었어? 상자 안에 제품 몇 개 넣겠대? 그럼 이건 지금 제품 몇 개가 합격할 확률이냐? 1개가 합격할 확률이잖아. 합격이 되려면 제품 2개 다 합격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제품 2개가 합격이 되려면 4분의 3 곱하기 뭐가 돼야 되지? 4분의 3이 돼야 되는 거죠. 둘 다 합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계산 도와주면 안 되니? 얼마 나오니? 곱하면 20분의 얼마라고? 20분의 9? 20분의 9? 아, 4가 약분되는구나. 그러네. 20분의 9가 들어가네. 요걸 곱한 게 이게 될 테니까. 그럼 질문. 뭘 찾는 문제야? 분산. 자, 대답해줘. 몇 곱하기? 800 곱하기. 몇 곱하기? 20분의 9. 곱하기? 20분의 11. 곱하면 400이니? 네. 400 나누면 이거 2인가? 네. 20에다가 9 곱하기 얼마지? 190. 198이 정답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수고도 했고 열심히 복습해서 최소한 오늘 배운 것까지는 웬만한 지식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 주에 만나는 거 수고도 했어.